저 여자 마늘 냄새 나네. 빨리 내보내자. 이 승무원은 박명숙 할머니가 알아듣지 못하게 러시아어로 말했지만 박명숙 할머니는 사실 5개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었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박명숙 교수님은 평생을 동양사 연구에 바쳐온 학자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교편을 잡으시면서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이시죠. 은퇴 후에는 조용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큰 손자 지우, 둘째 손자 지민, 그리고 막내 손녀 지안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평생 우리만 챙기시고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이번엔 정말 호화롭게 여행 다녀오세요. 하면서 손주들이 아르바이트와 용돈을 모아서 LA에서 파리까지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선물한 거였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처음엔 이런 비싼 걸 왜 샀느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손주들의 간절한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으셨죠. 출발 당일 명숙 교수님은 평소 즐겨 입으시던 한복 대신 단아한 베이지색 정장에 전통 한지로 만든 아름다운 자수 스카프를 두르고 공항에 나타나셨습니다. 손주들이 배웅 나와서 할머니 정말 우아하세요 하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죠.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직원이 처음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드디어 기내에 탑승하신 명숙 교수님, 1A 좌석에 자리를 잡으시고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금발의 러시아계 승무원 테레사 라브로바가 다가와서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옆에 있던 부승무원 마크 에런에게 러시아어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마늘 냄새 나는 할머니를 어떻게 좀 해봐야겠어. 퍼스트 클래스 이미지에 안 맞잖아. 명숙 교수님은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들으셨지만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다. 테레사는 더욱 대담해져서 이번엔 영어로 명숙 교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좌석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이코노미석이 더 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명숙 교수님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정중히 대답하시자 테레사는 마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더욱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좌석이 연세 드신 분에게는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시면 더 조용하고 편안하실 겁니다. 주변의 다른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도 하나둘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사업가, 프랑스 외교관, 독일 의사, 중국 기업인 등 각국의 VIP들이었죠. 처음엔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던 이들도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테레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좌석 변경을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때 명숙 교수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알렉산더? 나야, 박명숙 교수. 잘 지내니? 전화 너머에서 깜짝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내 회사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A19편 게이트 12번에서 출발하는 LA-8이 직항편이야. 승무원 이름은 테레사 라브로바라고 하네. 알렉산더 리드. 그는 현재 글로벌 에어글로브 항공의 회장이었습니다. 25년 전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왔을 때 명숙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고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선 그를 친딸처럼 돌봐주신 분이 바로 명숙 교수님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집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도 해주시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가 주시고 심지어 용돈까지 쥐어주시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죠. 교수님,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테레사와 마크는 뭔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5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잠시 출발이 지연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트가 다시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서양 남성이 승무원들을 대동하고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다름 아닌 알렉산더 리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명숙 교수님께 다가가서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불쾌한 일을 당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테레사와 마크 앞에 서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레사 라브로바, 마크 에런. 두 사람 모두 즉시 이 항공편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본사 인사팀에 출석하세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테레사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알렉산더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승객에 대한 인종차별과 연령차별, 그리고 서비스 거부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테레사와 마크가 짐을 챙겨 기내를 떠나자 알렉산더 회장은 다시 명숙 교수님께 돌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25년 전 제가 한국에서 힘들어할 때 가족처럼 돌봐주신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뵙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명숙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알렉산더야, 그때 그 어린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다른 승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국인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알고 보니 이런 놀라운 인연이 있으셨던 거죠.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새로 배정된 승무원들은 극진히 명숙 교수님을 모셨고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명숙 교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사업가가 먼저 다가와서 일본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일본어를 하실 줄 아시나요? 명숙 교수님은 유창한 일본어로 답하셨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동양사를 전공했거든요. 일본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꽤 알고 있어요. 일본인 사업가는 깜짝 놀라며 정말 놀랍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시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외교관이 다가와서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담, 혹시 프랑스어도 하시나요? 명숙 교수님은 우아한 프랑스어로 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프랑스 문학과 철학도 공부했거든요. 특히 볼테르와 루소의 사상에 관심이 많아요. 프랑스 외교관은 눈을 크게 뜨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마담의 프랑스어 실력이 프랑스 사람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독일 의사도 독일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중국 기업인도 중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모든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내는 마치 작은 국제 세미나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숙 교수님을 중심으로 각국의 VIP들이 모여서 동서양 문화 교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본인 사업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고 명숙 교수님은 역사를 기억하되 미래를 위해 손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은 동양 철학이 서양 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고 명숙 교수님은 동서양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일 의사는 한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조화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 중국 기업인은 유교 사상이 현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모든 질문에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로 답하셨습니다. 승객들은 점점 더 명숙 교수님께 매료되어 갔고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불편해했던 시선들이 완전히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회장도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25년 전에도 이렇게 학생들을 매료시키셨죠. 저도 교수님 덕분에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알렉산더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기내는 마치 문화축제장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각국의 전통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언어의 어원, 역사적 인물들의 일화, 철학과 종교, 예술과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로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일본인 사업가는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프랑스 외교관은 교수님을 만난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의사는 교수님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중국 기업인은 교수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입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기장의 안내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에어글로브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매우 특별한 승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는 좌석의 등급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 말입니다.
기내 전광판에는 트루 퍼스트 클래스 플라이즈 위드 리스펙트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있던 승객들까지도 하나둘 일어나서 명숙 교수님께 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수는 점점 커져서 기내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겸손하게 일어나셔서 승객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느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기내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테레사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명숙 교수님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렉산더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테레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서 교수님께 직접 사과드릴 기회를 드렸습니다. 물론 징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요. 명숙 교수님은 테레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테레사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란다. 너도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로서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거지. 테레사는 더욱 눈물을 흘리며 네,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힘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러시아어로 괜찮다. 이제부터는 모든 승객을 존중하며 일하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레사는 깜짝 놀라며 교수님이 러시아어를 하실 줄 아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처음부터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들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던 거야. 이 장면을 지켜본 모든 승객들은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명숙 교수님의 관용과 지혜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비행기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기내는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각국의 승객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시며 파리에서 시간이 되시면 꼭 만나서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착륙 후 승객들이 하나둘 기내를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명숙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일본인 사업가는 교수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습니다라고 했고, 프랑스 외교관은 파리에서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회장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명숙 교수님을 배웅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일로 저희 회사 전체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에게 다양성과 존중의 가치를 더욱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알렉산더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었구나. 마지막으로 테레사도 다가와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앞으로 모든 승객을 교수님처럼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명숙 교수님은 테레사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레사야, 너도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라. 공항에서 나오신 명숙 교수님은 손주들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무사히 파리에 도착했다.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어. 너희들이 준 선물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단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기쁘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였다는 것만 기억해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의 여행 경험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힘에 대해,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가 만나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숙 교수님처럼 평생을 학문에 바친 분들의 숨은 영향력과 젊은 세대가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효심과, 그리고 진정한 국제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지혜와 감동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나 외모, 국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